그래서 10년 전에 이미 한국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이제 국가 비전으로 선포를 했었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이제 했지만 사실 그냥 그 제도만 형식만 갖추고 있는 꼴이 돼버렸죠. 규제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기업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고 안 해도 사실은 크게 어떤 처벌되지 않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생산 활동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을 만큼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총량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됐고요. 그 총량을 또 부여하더라도 대부분은 다 무상할당으로 해주면서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전혀 그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됐던 거죠. 일단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에너지, 교통, 산업, 건물 정책은 정반대로 갔고요. 가령 2010년 이후에 온실가스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이제 정책 실패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석탄 발전소를 증설했고, 그다음에 뭐 내연기관차, 특히 이제 디젤 차들을 오히려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당시에는 그때 폭스바겐 사태로 이제 대표가 되는 클린 디젤 정책을 이제 폈었죠. 디젤 차도 이제 잘만 기준을 설정하면은 오히려 친환경차가 될 수가 있다면서 디젤 차를 오히려 진흥을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줬고요. 그래서 클린 디젤은 뭐 허구다라는 그런 것들이 밝혀졌음에도 그런 정책을 폐기하는 데까지 매우 오래 걸렸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유류세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권고와 달리 경유 가격에 대한 세금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해왔었고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경유 승용차를 선호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돼서 지금 어떤 친환경차보다는 경유차가 지금 급증하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 석탄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임에도 보조적인 에너지원으로 인식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투자, 정책 지원들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반면에 석탄 발전소는 대규모로 증설을 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이제 온실가스가 크게 급증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LNG 발전소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가 넘고요. 그다음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석탄 발전소를 퇴출하는 것을 기후위기 대응의 지금 첫 번째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고요. 석탄 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온실가스를 과감하게 줄여 나가야지만 1.5도씨의 기후위기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한국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한국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목표보다 20% 초과 배출한 상태고요.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도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크게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은 그 책임을 뒤로 미룰수록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고요. 이미 심각한 어떤 불평등, 일자리 문제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먼저 하고 온실가스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오히려 사회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로 돌아옵니다.